건축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평수 큽니다. 수배양장 큰 평수, 일반 캠핑장과 전혀 틀립니다. 수배양장은 평수 아주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2,300개 넣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 3조 9,331억 원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주제로 한 속립 6차 산업 제안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질문하지 마십시오. 전화 금지예요. 문자 하세요.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정보 달라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 어디냐 묻지 마세요. 드리지 않아요. 모든 영상은 1년 가입비 선불로 내신 비록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다른 채널처럼 영상 보고 입찰할 수 있는 정보 그런 거 자랑하면서 그런 거 주는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 평수, 가격 그런 거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니에요. 1년 가입비, 유료 컨설팅 가입비 선불로 내신 회원님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고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과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구분하시고 질문하세요. 영상 건성건성 한두 개 보신 분들 함부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가로 낙찰 가능한 내 예산으로 땅만 내 예산으로 낙찰 가능한 감정가 물건 전국 9만여 건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려요. 각 예산별로 추천드리는 감정가 기준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시라고요. 질문하시는 방법은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세요. 성함 밝힐 수 없는 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성함 밝힐 수 없는 분들 질문하지 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 사업 예산이 아니라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 5개 밝히고 질문하세요. 한 평에 1,000만 원 가지고 한 평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분 가입하실 수 없어요. 아무나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용도 지역 평수가 타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거 아닙니까?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찰액으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물건 땅의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만큼 땅 깎다 말았는데 나머지는 다 임야 그대로입니다. 도로는 이쪽 요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하늘색 거기서 하천 물이 안 흘러요. 나라 땅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 도로 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이쪽으로 해서 150m 들어오면은 건축 가능한 땅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북서쪽 능선으로도 차가 올라갑니다. 그쪽 차 올라가는 곳이에요. 올라가면 여기 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요.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유료 컨설팅 받는 회원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축회사 모두가 하우징 유튜브에서 모두가 하우징 검색하세요. 여기 통나무집 현재
특가 판매하고 있고 농마 포함하여서 건축물 싸게 제대로 만드는 곳으로 정혜원입니다. 풍산 패시브 하우스, 유튜브 풍산 패시브 하우스 검색해 보십시오. 전원주택, 건축과 관련된 모든 거 다 처리해 드립니다.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이네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 원의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음에 또 나온다면 또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전수화해서 투표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이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2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자산업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땅 낙찰받고 뭔가 소출이 나왔어요. 그냥 파시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버섯 체험 또는 산나물, 내 땅에 있는 어떠한 소출 체험하면서 다 가고 값집을 하면 자산업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복지비 지원해줘요. 주간보호센터, 생면 연장 사업에도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치유 일어나게 하는 6차 산업한다?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땅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은 산에 가서 쉬라고, 산에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산에 가서 쉬라고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내 땅에 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하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임야 전체 국토 면적이 64에서 65%, 광역으로 7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개인 땅이 66%입니다. 개인산이 66%. 여러분 개인 땅인지 구분하시고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개인 땅이라도 산은 누구나 다 들어가죠. 왜 그렇죠?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은 그렇습니다. 그 산에 있는 숲, 다 나라에서 심어준 거예요. 이런 세월을 통해서 나라가 울창한 숲으로 만든 겁니다.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 개인 땅, 개인이 조림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경사가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밧줄 메고 곡괭이로 나무 심기 위한 홈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로 묘목 지고 올라와서 식목하는 현장이에요. 처음엔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심고 잘 관리하기 위한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날짜별로 다 체크하면서 잘 심고 잘 관리하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산림청 주도하에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마을 단위가 크고 빈농산 규모가 크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한 학교 옆에 들어갔고요. 일당 지급하면서 양묘장 운영해서 묘목 생산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숲에 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주자 이겁니다. 그것이 국내경매 물건 수단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땅 가지고 계시거나 땅 사려고 또는 낙찰 받으려고 다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땅 규제 개혁 전국 협의회 모집합니다.
문자 주세요. 그리고 내 땅 이런 규제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자연에 순치해서 삽시다. 림수나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입니다. 최소한의 활용을 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림수나 제가 자연을 대하는 철학적인 가치예요. 목표 두시는 땅 제게 임대해 주세요. 땅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공짜 거절하니까 값집을 하고 도움받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땅 활용법 도움드립니다. 최근에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기후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 하나는 림순합니다. 이 축복명령 수행은 제가 쓴 신학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제이머,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이고요. 재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친환경적으로 재고 없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단행본으로 15권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다양한 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성품 좋은 바나바가 목회를 했죠. 그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와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둘이 공동 목회를 하고 1년 후에 그 제자 무리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타인이 나의 언행 삶을 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호칭해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성도가, 직장에서 동료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 예배행위 참여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평일날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상.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상. 세 가지 주제를 신학적으로 논정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고 인정받으면 나를 성령께서 복음의 교두보를 거점 삼으셔서 확장해 가십니다. 이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이에요.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무슨 권리로 당당하게 사람 세워놓고 또는 뭐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아주 무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천지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최초로 주장하는 용어 축복명령이에요.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 축복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네, 산불입니다. 금년에는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후, 환경, 영향 끼치는 거죠. 산불 저렇게 나면 화석연료, 저수지가 다 말라붙었어요. 강바닥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타고 있어요. 이 아마존 열대우림 타는 거는 자연 발화 부분도 있지만 육식 하는 식순간 때문에 고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축산이에요. 18%입니다. 산업이 16%예요. 더 작죠? 교통이 13%, 13.5%, 에너지 13%, 농업 10%, 주택 10%, 산림 파괴 6%, 상업건물 5%, 쓰레기 4%, 기타 4%, 이게 2006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의 온실가스 전 세계 배출 비율 통계예요. 축산이 최고입니다. 18%. 이 축산 18% 이 부분이 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태우고 목장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저게 자연 산불이 아닌 발화인 경우에 화석연료.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국가 중요한 항목으로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풍력, 태양광, 북측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검찰 동원해서 태양광 비리다보다 검찰 수사하더니 결과 왜 발표 안 하죠? 쓸데없는 것에 왜 시간 낭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죠? 아주 한심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가 자그마치 26경원이나 됩니다. 이거 왜 그냥 버려두고 있죠? 이거 왜 버려두고 있냐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나라에서 해야죠.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이 삼성전자는 234등이에요. 대만의 TSMC 52등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확보 능력이 요 노란색 바닥이죠. 다 꼴찌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밀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세계 에너지 가장 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붉은색, 인도네시아 붉은색, 세계에서 석탄 에너지 가장 싼 꼴찌 국가예요. 아주 창피한 겁니다. 러시아 가스가 가장 쌉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동권, 아프리카, 동유럽 다 풍력이 가장 싼 나라예요. 태양광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러시아, 남아공, 태양광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요 유럽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럽 가장 싼 에너지가 태양광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적으로 밀어서 기업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하지 못합니다.
축산이 온실가스 가장 많은 18%,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4등이에요. 즉 청정 에너지 쓰는 거는 기후온난화 막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그 부분에 관심 안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실책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산림청 환경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들 다 한신배들이에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 먼저 설정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장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장관들 다 간신배물이 아니에요? 말이 심합니까? 그만큼 정책적으로 실책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후퇴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친환경 에너지 윤석열 대통령 장관들 추진하라고요. 이 축복명령 수행의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기후 환경 문제 생기지 않게 하는 핵심 단어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대리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원리대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기후 환경 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땅을 정복하라. 십자군 전쟁하는 거 아니고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림순화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쓰면 나무보다 작죠. 나무보다 오래 삽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서면 정말 그 자연의 그런 우람한 그런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사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만 제대로 하면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청년들 결혼 안 하는,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집값, 양육비. 집값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방역으로 75%인데 대도시 안에 국립공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립공원에 환경기능 상실하는 부분 일부분 풀어서 조금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집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죠. 산세권, 숲세권 아파트 3분의 1 값으로 분양한다?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집 문제 그렇게 해결해주고 양육비. 이태원 참사 젊은 아이들 그렇게 죽었는데 군대 가서 해병대 최상병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그거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대통령 또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으면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대체로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연금 누가 그 뒷감당을 해줍니까? 교통비 공짜. 청년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으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 청년 그리고 그 후세대를 위해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기 투표합니까?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검증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랑 상관없던 윤석열이 딱 나와서 대통령 되고 뭐 인기 투표예요? 지금 여당 당대표 당대표 선출하겠다고 뭐 그러는데 한동훈이 인기 가장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정치라는 게 정당 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당대표가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뭐 국회의원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얼마나 정치가 개판이고 신물이 나면 새로운 신상품을 계속 원합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상품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서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참 정말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논리, 진영 논리 떠나서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부산에 사는 분들, 경상도 사는 분들,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수가 많아서 항상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예요. 저는 우리나라 경상북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살릴 핵심 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땅값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똥값입니다. 가장 싸요. 왜 그래요? 거기 출신 우리 가남이가 맨날 경상도당, 경상도 분들 찍어줘서 그렇게 됐죠. 땅값 한번 보시라고요. 경상북도 사람들. 그 자연 조건 좋고 얼마나 좋은데 땅값이 왜 이렇게 똥값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 가남이가 맨날 경상도당 찍어줘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촬영 가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경상북도 시골 분들 아주 이상한 질문해요. 좌파야 우파야 뭐 이런 질문해요. 아 참나.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 좌파야 우파야. 부산에 사시는 분들, 영도구. 부산 영도구에 사시는 분들 평안하십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게 잘 살던 동네 아니에요. 조선산업. 그런데 지금 10가구 중에 7가구가 폐가예요. 완전히 동네가 망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거기 출신 국회의원 계속 뽑아줘서 그렇죠. 바로 영도구 주민들이 투표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해요. 최선의 잘할 사람을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욕망과 명예욕, 뭐 기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 덜 나쁜 사람, 덜 나쁜 짓 할 사람, 덜 헤쳐먹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해줄 사람, 그런 차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사실상 투표 행위입니다. 투표 제대로 합시다. 젊은 애들 지원해주는 투표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공존해서 사는 겁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 성경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명령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땅 아주 흥분되는 땅입니다. 아주 좋아요.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시내입니다.
해당 물건은 큰 도시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 상업지구, 아파트, 여기가 해당 도시 중심이에요. 바로 그 옆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즉 땅가 보장되는 지역이에요. 관리지역도 많습니다. 요 아래다 보존관리예요. 요게 2만 평입니다. 생땅 그대로, 그리고 땅 갈아놓은 거에는 절반입니다. 해당 물건. 정면에서 보면은 우람해요. 아파트 89층 높이입니다. 선원산이 저는 멋진 산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고도차가 아파트 층수로 89층이에요. 경사, 측면경사 보시면은 그냥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즉 100%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생땅 여기 더 있고 바라는 거에 절반 해당 물건입니다. 요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포장된 도로고 거기서 요리로 전체 길라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도로 부분 먼저 보시면 가장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 해당 물건은 저 뒤에 있는 땅이고 저 깎아놓은 땅과 옆에 생산 있잖아 색깔 다 소나무입니다. 여기 절반 그렇게 해당 물건입니다. 요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요 옆으로 들어가게 지금 길라 있죠? 예, 이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상당히 넓은 폭이 하천부지인데 물이 안 흘러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요 땅이에요. 도로 이쪽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예, 도로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포장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땅 깎아놓은 거의 절반, 그리고 옆에 생산 해당 물건지입니다. 땅 깎아놓은 거 절반, 여기 무슨 구조물 설치하다가만 그거 포함해서 이쪽 생산 해당 물건지예요. 그리고 임도로 뒤로 산 정상 서북 쪽에 차 들어갑니다. 거기도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차 들어갑니다. 적송 보이시죠? 예, 적송 소나무산입니다. 해당 물건 3조 9,331억 원 소나무 적송산이에요. 도로는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지금은 15년 지났죠. 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적용은 법정 의무입니다. 한 가구 아파트 분양한다면 묘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관목 한 그루 심어야 돼요. 일산의 자이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해서 적성으로 2,200여 그루 분양 완판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후에 차별적인 것이 없어요. 이제는 헬스장, 카페 그런 거로 아파트에 넣어준다고 차별이 안 됩니다. 그린 마케팅 전문 담당, 조경 담당 임원을 두고 브랜드 아파트 핵심력으로 기울이는 분양 핵심 항목이에요. 입주민이 자기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가하죠. 그리고 입소문을 냅니다. 서초동 반포 자이 아파트
고급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단지 성공, 그리고 그 입소문으로 자이 아파트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됐어요. 입주민이 소문을 냅니다. 일산 자이 아파트 적송 500억 투입하고 그린 마케팅 전문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소나무 40cm 지름 찌들목 2천에서 3천만 원,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나무 지름 1m면은 5천만 원인데 소나무 지름 1m면 10억 이상 합니다. 소나무 가격은 수형, 수고, 수감폭, 중고직경 동일하다고 볼 때 찌들목 4배, 노성은 5배 이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라져야 할 조경문화예요. 강제로 수십 년 동안 밧줄로 구부러뜨린 장애 소나무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 없으면 업자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나무를 장애를 줘가면서 강제로 구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6그루 굴락,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죠. 요거는 1억 넘습니다. 8천만 원짜리 찌들목,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노성급 4그루 심어놨어요. 롯데캐슬, 들어가는 브랜드 아파트 정문 옆에 그루당 10만 원 전후 투입해서 심어놨습니다. 그 옆에 한 그루당 1억대 소나무 심어놨어요. 요 윗부분 이렇게 붉은색 띠는 나무가 적송, 우리나라 조선 소나무입니다. 내륙에 있는 소나무는 아래는 붉지 않아요. 위에가 붉습니다. 경포대에서 찍은 1m 지름 소나무입니다. 아래 요런 색깔, 요런 숲이 모양이 찌들목이라고 하고요. 안성에서 찍은 지름 1m 넘는 적송입니다. 얘는 아래가 붉죠. 그리고 찌들목보다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죠. 예, 이런 소나무는 100억짜리입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소나무예요. 숲이가 잣나무같이 숲이가 보이지만 소나무입니다. 완전히 거북 등짝처럼 갈라진 숲이죠. 아랫부분이 붉죠. 지름이 1m가 넘어요. 내 땅에 이런 나무 있으면 100억 넘게 불러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백억 줘도 이런 거 몇백억 불러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나무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찍은 거예요. 이런 거는 옳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주에서 찍은 찌들목 지름 1m급 나무입니다. 이렇게 내륙에는 아래가 붉고 위로 올라가면 한 3분의 2 정도서부터 진해지는데, 붉은 빛을 띠는데 이 한라산의 영실숲 1000m 고도는 아주 특이해요.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붉고, 이게 한라산 영실숲입니다. 저 아랫부분이 다 붉잖아요. 한라산에서 찍은 거예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내 땅에 숲에 같이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거 설명하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49만 평, 숲에 같이 1조 8천억 원, 탄소권 3억 원. 탄소권은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라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정말. 지구 환경 문제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는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요거 초과해서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즉, 내 땅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좋으면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경북이면
3조 3,684억 원, 경남이면 1조 6,005억 원, 홍천이면 1조 2,160억 원. 이렇게 조 단위 숲의 가치를 보이는 숲은 소나무 또는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이 있는 숲입니다. 충남 소나무 1,881억 원. 땅값은 얼마나요? 2,500. 근데 소나무 조경수가 1,829억 원. 1,500 땅값에 소나무가 567억 원이에요. 수도권에 서울 근교 26분 거리에 91억짜리 큰 땅에 저거 1억에 낙찰받고 소나무가 3조 2,643억 원. 저 정상 너머가 다 소나무입니다. 탄소권이 9,693만 원이에요. 성림 6차 산업용 소나무 1조 1,019억 원. 15만 평. 숲의 가치 3조 1,224억 원, 탄소권 1억 2천만 원. 소나무 9조 4,418억 원, 탄소권 2억 2,127만 원. 어마어마하죠? 땅 길이가 1km가 넘습니다. 가로 세로. 소나무 3조 7,500억 원, 소나무 2조 7,386억 원. 이거는 소나무 2조 7,386억 원인데 제가 땅값 3천만 원 제한드리잖아요. 숲가치 4조 1,083억 원. 숲가치 3조. 1억에 낙찰받아서 137억 땅 만들 수 있는 광주시이며 숲가치 1조 2,210억 원. 숲가치 소나무 7조 4천억 원. 숲가치 5,131억 원, 탄소권 800만 원. 저수지뷰 소나무 7,282억 원. 성림 6차 산업 소나무 3조 1,663억 원, 소나무 1조 503억 원, 소나무 1조 510억 원, 소나무 1조 3,773억 원. 이렇게 이 땅 지금 묘지가 438평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묘지 다 불법입니다. 한번 용도지역 띄워보세요. 묘 있는 땅, 용도구역이 묘인지 다 불법이에요. 저렇게 묘가 용도구역인 땅은 특수물건이에요. 저런 건 아주 희귀한 겁니다. 소나무 4,662억 원, 소나무 1,393억 원, 숲가치 1조 5천억 원, 소나무 2,933억 원. 예,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하게 숲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미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물건 소나무 숲의 가치가 3조 9,331억 원이에요. 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 관점으로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환경 등급을 보면 1등급 꽤 많죠? 예, 이거 다 소나무입니다. 아래는 3등급, 중간 2등급, 요 3등급 먼저 개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등급하고 그 다음에 1등급 하시면 돼요. 환경 1등급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유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해결해 드려요. 가장 중요합니다. 입찰 정보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거기서 지금 길 보이시죠? 1위로 150m 하천부지, 이게 하천부지예요. 이거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길이 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요렇게 빨간색이 하천부지고, 요거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부지입니다. 내 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 폭을 보면은 상당히 넓죠? 엄청나게 넓죠? 물도 안 흘러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건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또는 지인이 가족이 형제가 언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지역 장소 무엇을 어떻게 왜 용도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땅을 찾으시죠. 땅 낙찰받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 또는 주배양장 등 펜션 영업하면서 전원생활 하겠다. 각각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항목은 교통성입니다. 도로의 노폭에 따라서 건축 개발 행위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도면 상태 중요하죠. 지적상 도로인지 현황 도로인지 이도인지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기책 항목 없는지, 낙찰받고 나서도 내 땅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다 따져보셔야 돼요. 하자 없는 물건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조적인지, 해당 물건 지자체 협조적입니다. 땅의 미래가치, 이 땅은 200억 넘는 땅입니다. 나중에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나면 안 되죠. 위험성 먼저 따져보시고, 안전하면 상수도 들어오는지 답적전자원의 기타 농수로 상수로 문제, 관정 문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 땅의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보다 낮은 거예요. 30도 이상이 38.9. 여기서 가장 진한 색깔, 그 다음 진한 색깔이 25도에서 30도가 24.1이에요. 개발 허가는 25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7% 개발 허가가 나오는데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낮은 고도 135에서 가장 높은 고도 380까지 고도차가 245m의 아파트 층수로 86층 높이고 직선으로 871m 직선거리, 작은 땅 아니죠? 경사가 28.13이에요. 28.13이면 이 정도 되는 경사니까 차 다니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제가 설명드릴 때 차 다니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보조안전진단 시민으로서 개발허가 경사보다 높더라도 다 개발허가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셔도 나라 땅 지적상 도로에서 하천부지 개축해서 150m 들어오는 땅 시작이 여기에요. 155. 이 155 고도에서 284 고도까지 직선 547m의 경사가 25.38. 이건 더 낮죠. 그 다음에 284에서 여기 361까지
직선 429 도로 내면은 경사가 17.95예요. 더 낮죠, 경사가. 그러니까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인 겁니다. 여기 155에서 여기 199, 이쪽 측면까지 직선으로 298m, 경사가 12.42예요. 훨씬 낮죠? 12.42. 가장 낮은 135 고도에서 여기 139까지, 192까지 550m의 경사가 10.36이에요. 이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인 겁니다. 강수량은 1200에서 13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 지역입니다. 상수도도 들어옵니다. 관정 들어오면 60이면 돼요. 작물 재배용은 30이면 되니까 소공 정도 비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11, 12도, 16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환경풍수 보시면 해당 물건, 일단 땅값 측면으로 보면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까지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내입니다. 해당 물건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생활편의시설 바로 옆에 다 있죠. 땅값 보장되는 땅입니다. 풍수를 보시면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남양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400여 미터 산의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안정적인 편안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392 봉우리로부터 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풍수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화살 꽂히듯이 직통으로 살, 바람 들어오면 건강 안 좋죠. 네, 북풍 차단, 동풍 차단, 서풍 차단, 남풍 차단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남양,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죠? 간격 넓죠? 예. 생기유통 잘 되니까 숨쉬기 좋은, 풍수 아주 좋은 땅으로 해당 물건은 이것이고, 뒤에 현무능선 확실하게 뒤를 받치고 있고, 우백호, 하청룡, 앞에 물주작, 배산임수, 명당자리입니다. 생활풍수, 편의항목, 예, 옆에 도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 이거고 바로 옆에가 도시 시내예요. 다 있습니다. 법원, 병원 다 있어요. 위치,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어요.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배후 인구수,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3,500만 명 이상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축사 없고 고압선 없고요. 땅이 크니까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면은 땅이 크기 때문에 묘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결격사유 없습니다. 결격사유 아니에요. 위성으로 보면 묘가 없어 보입니다. 묘 있는 경우에 지료 청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월. 땅 모양, 경제학의 편부, 버려지는 땅이 있나 없나 보는 것인데, 해당 물건 직선이잖아요. 버려지는 땅 없습니다. 일조,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예. 생기유통 잘 되고,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는 해당 물건은 사양토예요. 30에서 60cm 땅의 두께, 약간 건조합니다. 그리고 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95 견이에요. 단단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이 땅, 이렇게 요 위에는
땅의 견밀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땅이고, 아래는 작물 재배에 보장되는 저균입니다. 저균. 촉촉한 땅. 네, 토종관리 지역은 모두 저균입니다. 밭작물 재배할 때 보장되는 땅에. 숲은 소나무 숲입니다. 숲 천이 가정으로 양수림이에요. 41년에서 50년 된 숲이기 때문에 중경목, 대경목입니다. 그 소나무 숲의 가치가 3조 8,726억 원 이상 하는 것이고, 솔잎, 농약 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정류에서 아주 귀한 의료 약재로 쓰입니다. 605억 원 되겠고, 밤나무, 참나무 248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전체 숲의 가치 3조 5,579억 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탄소권으로 5,347만 원 되겠습니다. 이 땅은 양수림, 소나무가 양수림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인데 화산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화산 용암 굳으면 그거 기류, 입기류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풀들이 자라겠죠. 그 다음에 숲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햇빛 많이 받는 양수림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입니다. 즉 척박한 땅에 심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우리나라 산림녹화 민둥산 처음에 리기다를 많이 심었습니다. 소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가 토성 그리고 나무 그런 게 잘 맞아서 그렇게 심은 거예요. 숲에 리기다 있는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다 옛날에 조림한 겁니다. 토성을 보시면 1, 여기가 산성, 14, 여기가 알칼리입니다. 중간 7, 그렇게 잡을 때 6에서 6.87, 여기가 토성이 가장 좋아요. 작물 재배가 가장 잘 됩니다. 7에서 14, 알칼리, 7에서 1 사이 산성이에요. 중간 중성 토양이 가장 양분 섭취가 좋습니다. 이 중성 토양 지대가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 다양한 양분을 섭취할 수 있죠. 배당 물권은 음수림 땅이기 때문에 양수림 땅이기 때문에 알미늄, 철, 망간, 아연은 풍부하겠고 칼슘과 몰리브덴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체 비료 칠 때 칼슘과 몰리브덴 두 가지만 첨부하면 되니까 작물 재배할 때 아주 좋은 아래 저균 땅은 작물 재배 보장되겠습니다. 땅 주변 상황, 주변은 자연 그대로 산입니다. 경사도 20에서 25도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보다 낮은 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항목은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가장 까다로운 항목인데 아래에는 모두 3등급, 2등급 이런 거 환경부 간섭 받을 거 없어요. 1등급이 환경부 간섭을 받는데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보면 옆이 1등급이죠. 그런데 내 땅은 2등급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해 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되시면 1등급 해결해야 개발할 수 있어요. 도로만 있다고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오폐수 뺄 수 있는 배수로 있어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배수로가 붙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하천부지니까 이게 배수로입니다. 요거 배수로예요.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서 다 확인하시고요. 손주 들어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어요? 예, 여기 배달됩니다. 이상 판단해서 물건을 내가 입찰을 봐야 되겠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낙찰받으면 취득세 나오고요. 임야는 공시가가 싸니까 보유세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땅의 값어치에 비해서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 가서 위성으로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죠.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유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100% 감면받고 사업하실 수 있게 도움드립니다. 계약서 관정, 소공, 행정비, 개발할 때 땅 성형, 토목, 개발에 의한 토목 두 개로 나눠 하셔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 건폐율, 용적률 20에 80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농림도 물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수배양자. 이상 종합해서 유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런 정성과 시간 들여서 만드는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임야 영상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 설명드립니다. 이런 전문적인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값집을 하고 돈 받으세요. 내 땅에 참나무 표고목으로 쓸 수 있는데 길은 10에서 15cm, 길이 120cm 한 덩어리가 20,000원입니다. 내 땅에 상수리나무, 강참나무, 신갈나무, 불피나무 또는 굴참나무 요 세 가지 표고목 농가에서 선호하는 표고목으로 쓸 수 있는 참나무 있습니다. 해당 물건 가로 572m, 세로 782m입니다. 땅의 공시가는 5억 6,046만 3,470원이에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사는 4억 원이나 비싸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싼 땅이에요. 시가는 7억대에서 124억 시가 형성되는 지역 땅입니다. 인목은 150%입니다. 가장 낮은 땅의 고도 135에서 남동쪽 144, 157, 144, 155 도로 들어와서 시작할 부분까지 땅의 길이 631m입니다. 171, 201, 192 고도까지 땅의 길이 441m입니다. 서쪽, 남서쪽 161, 195, 223, 284, 330, 345, 350, 360, 365 고도까지 땅의 길이 978m입니다. 192에서 284, 361까지 동북쪽 땅의 길이 356m입니다. 능선 땅의 길이 북쪽 197m예요.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2603m입니다. 수배양장 10개 먼저 오픈해 보십시오. 그리고 2300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럴 때 연매출 1696억 매출 목적 사업지가 됩니다. 수배양장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10개 샤워장 캐스트 화장실 개별적으로 1270,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 고기 6억 3375만원, 두 개 합해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2300개까지 확장하십시오. 관정 뚫러서 물 순환시키면 계곡이 있는 수배양장이 됩니다. 관리사동은 2억 2,500, 25평 3층으로 1층 판매시설, 2층 내가살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고기 매출이 수배양장 10개만으로 6억 3,375만 원 나오죠. 캠핑하러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다 준비해 가잖아요. 내 땅 수배양장 예약할 때 생고기 부위별로 그램 가격 제시해 놓으면 누가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재우죠? 다 와서 사지. 매출은 수배양장 10개 대비로 고기 판매가 6억 3,375만 원이나 되는데 투자비 하나도 안 잡았죠. 예, 이유는 중고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사니까 하나 사다가 진공포장해서 고기 납품해 달라.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전시해놓고 고객이 와서 선택하면 고기 팔고 술 팔고 야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쉽습니다.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확장하시면 돼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전문 기술자, 하판 통섭 냉면 전문 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예요. 지금도 공정거래, 공정위, 가맹상담 해주고 있고요. 회사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지금은 올리브 오일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90년대에는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포도씨 오일이라는 거로 스파게티 전문점, 저거 포도씨 오일 아주 몸에 좋습니다.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 구이 전문점. 보쌈불고기 많이 드시죠? 오징어 빼고 문어 넣으면 황제, 자양, 강장 음식이 됩니다. 떡볶이,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 설립하고 한 사업 내역들이에요.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 매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개 먼저 오픈해 보시고 반정 둘러서 물 순환시켜서 순환 계곡 있는 수배양장 10개 먼저 오픈해 보시고 2,300개까지 확장하실 수 있고 1,696억 연매출이 됩니다. 전체 싹 알아서 쓸 수 있는 완만한 땅입니다. 금융유사 20에서 25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완만한 땅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 아주 대박입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